1991년 나이키는 네 번째 에어맥스 시리즈를 발매합니다. 전작인 에어맥스 90의 디자인적 유전자를 이어받은 이 모델은 후속작인 에어맥스 180에게도 모티브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 운동화를 디자인한 팅커 해필드의 초기 스케치에서 에어맥스 4로 명명되기도 했던 이 모델은 컬렉터들에게 페르시안의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유럽과 미국에서 매니아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본 있는 시리즈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버림받았던 비운의 이 운동화. 오늘 살펴볼 스니커즈는 에어맥스 BW 오지 페르시안 바이올렛입니다. 에어맥스 BW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7월 22일에 레트로가 되었는데요. 저는 구매해놓고 잠시 잊고 살다가 해가 지나고 나서야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에어맥스 매니아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 모델은 그 매니아분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사랑받는 스니커즈가 되어버렸는데요. 일반 대중분들에게는 아마 크게 할인이 들어간 이후에야 싼맛에 싣는 가성비 운동화로 인식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니커즈 취향도 변하는 걸까요? 저 역시 어릴 적엔 거들떠도 안 보던 모델이었는데요.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어서 에어맥스 컬렉션을 수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후에도 이 모델은 리스트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25주년을 맞은 BW를 나이키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발매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지만 폭망. 근본 있는 모델임에도 BW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이 모델을 구매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적인 변주로 이루어진 새로운 버전의 BW 모델들을 구경하면서 이 운동화가 생각보다 강한 개성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BW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30주년을 맞은 BW는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엔 아주 담백하게 어떠한 다른 바리에이션이나 특별한 마케팅도 없이 조용히 기본 모델만 발매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BW 시티 컬렉션을 도시마다 발매하면서 꽤나 성대한 30주년 발매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해외의 스니커즈 매니아들에게 이 모델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떤지 꽤나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국내에선 아무리 인기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30주년 기념 모델이고 또 나이키의 부흥을 이끈 근본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꽤 컸는데요. 과연 이번 30주년 기념 모델은 어떤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전반적으로 감싸는 단단하고 촘촘한 그리고 전작에 비해 더 진해진 검정 색상의 메쉬로 이루어진 어퍼. 그 어퍼의 경계면을 흰색 가죽 라이닝이 깔끔하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흰색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라이닝 디테일은 에어맥스 97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 디자인 디테일입니다. 이어서 스웨이드 소재의 검정 머드가드가 신발 앞부분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머드가드는 새끼발가락 끝부분에서 급격히 경사를 만들면서 꺾이고 힐컵 끝부분까지 쭉 직선으로 끊김없이 올라가면서 속도감 있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요. 올라가는 도중에 고무 재질의 스우시 마크를 더함으로써 더욱더 그 속도감이 사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직선 느낌의 디자인이 BW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재밌는 게 그 위에 엑스트라 슈레이스홀 부분도 직선과 정사각형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인 통일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앞쪽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그리고 뒤쪽은 거의 보라색과 흰색으로 컬러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운동화 색상으로 잘 선택하지 않는 이 짙은 페르시안 바이올렛 색상을 신발 앞부분에는 섞지 않고 뒷부분에만 몰아서 사용함으로써 자칫 너무 붕 뜰 수 있는 신발의 색감적인 분위기를 잘 가라앉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드솔에 큼지막히 자리 잡은 에어 유닛은 빅 윈도우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전의 에어맥스 시리즈보다 더 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신발 속 에어 유닛 자체는 전작인 에어맥스 90과 같은 크기의 유닛을 사용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단지 유닛을 볼 수 있는 창을 크게 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솔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91년 오지 모델의 미드솔이 가수 분해가 잘 일어나는 소재라서 이번 레트로는 어떨지 궁금했는데 왠지 그 소재 그대로 복각한 느낌이라서 좀 불안한 느낌입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힐 부분엔 고딕체 에어맥스 폰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는 펀칭 레더 느낌의 인조 가죽 디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혀탭 부분에 엠보싱 느낌의 나이키 로고가 개성 있게 자리 잡고 있으며 혀탭 뒷부분에 검정색 천을 덧댄 투톤 디자인은 91년 오지 모델을 충실히 재현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박스에 대한 이야기로 오랜만에 리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리지널 모델의 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노력함과 동시에 나이키는 신발 박스 역시 예전 디자인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스의 전체 디자인과 비율은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박스의 가로 세로 길이는 신발이 찌그러지지 않고 그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넉넉한 길이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운동화가 소모품이고 소비재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2022년 현재에는 실착하지 않고 수집하는 수많은 컬렉터들이 존재하고 신발을 박스채로 넣어 보관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나이키가 관심 있게 듣고 제품에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나이키의 제품 상태를 비꼴 때 사용하는 나이키 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나이키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긴 시간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